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윤진아입니다. 올해도 그 세계 림프 부종의 날을 맞아서 대한 림프 부종 학회에서 또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맞춤형 림프 부종 평가 및 치료입니다. 우리 림프 부종 환자들에게 이제 좋은 치료를 시행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좀 환자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영상 기반 림프 부종 치료실을 개소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의 증상에 따른 어떤 개별화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 학회나 또 최근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림프 부종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은 임상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주로 림프가 이동하는 주요 이제 그 집합관, 이동하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 체내에서는 이러한 그 흐름을 다시 복구하고자 하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서 이제 옆에 지나가는 새끼를 만들기도 하고, 또 더 깊은 곳에 있는 림프관과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바깥층에 있는 표층으로 이렇게 피부 역류가 일어남으로써 어떻게든 체내에서 이제 림프의 순환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잘 관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검사들 중에서 뭐 흔히 잘 아시는 림포신티그래피, 뭐 초음파 검사도 있고, 또 최근 작년부터 급여 수가가 된 인도시아닌 림프 조영술 등에서 보시면 환자의 어떤 기능적인 림프 흐름이 보존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표층으로 이렇게 피부 역류가 일어난 양상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단적인 부분에서 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암 치료 이후에 발생한 2차성 림프 부종 환자들의 경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진단을 할 때 사실 이게 내가 림프 부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 검사를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 검사를 이제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진에서 잠깐 보이듯이 환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어떤 패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이제 인도시아닌 림프 조영술 기준으로는 림프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면 촬영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방면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제 부위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기능적인 림프 이 관들이 기능을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역류된 패턴, 이 패턴 역시도 다양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림프 부종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그루 CDPT, 복합 림프 물리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압박 치료, 그리고 도수 림프 배출법 이외에 뭐 운동요법이라든지 기타 환자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번 정의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림프 부종이라는 것이 만성 질환에 속하고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떤 약물을 복용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일회로 단기간 받는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진단도 그렇고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뭐 압박 치료, 도수 림프 배출법을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도 있는 교육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이런 연구진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상 기반 림프 부종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별적인 림프 기능을 평가한 이후에 환자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을 통한 림프관의 상태를 보고 우리 림프 부종의 가장 중요한 치료 요소 중에 하나인 압박 치료와 그리고 림프
그 도수림프 배출법 중에서 좀 기능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부분에는 도수림프 배출법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어서 피부 역류가 심한 부위 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 어떤 효과적인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시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자에게 그러한 시간을 차라리 축소를 시키고 압박 치료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영상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였더니 기존의 환자가 시행했던 어떤 치료의 내용과 범위와 좀 다소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림프 부종은 만성 질환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 개별적인 어떤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꼭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조금 더 집중하게 해주는 게 장기적인 환자의 어떤 치료의 순응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 기반 또는 이제 어떤 진단적 부분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이제 치료적 부분에서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림프 부종이 사실 발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림프 부종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애과 림프절을 많이 절제를 하여서 추후에 림프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다라고 하면 어떤 부종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그 영상 검사를 통해서 내가 림프가 상태가 부종은 아직 없지만 아직 이게 벌써 조금 진행을 한 상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분은 선제적으로 조금 관리를 빨리 한다거나 이제 추적 관찰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미리 이제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선제적 관리의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잠시 해드리면 맞춤형 림프 부종 평가 및 치료라는 것이 우리 기존에 있는 다양한 진단 도구를 통해서 환자의 부종의 정도 그리고 림프 기능의 상태를 우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림프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병변의 부위별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기반 어떤 평가 결과와 환자가 느끼는 또 실질적인 임상 증상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치료 항목을 선정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영상 평가를 통해서 환자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세요라고 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자가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한 이후에 치료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 추적 평가를 시행하는 것까지가 맞춤형 림프 부종 평가 및 치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이제 검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시행하는 림프 부종의 영상적 진단 도구들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듯이 단면적 사진을 가지고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단계의 검사를 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각각 이제 의료진들이 얻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도시아닌 림프 조영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시약을 주사를 한 이후에 초기 10분 정도는 환자에게 처음에는 이제 림프가 자체 수축력을 통해서 얼마나 잘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후에는 환자에게 병변을 움직이라고 하여서 그 부분이 얼마나 시약이 조금 더 잘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림프 지도 그리기의 가장 주요 단계인 2단계에서는 치료사가 검사를 하는 도중에 실시간으로 림프 도수 배출법을 시행을 하면서 시약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환자가 자기 림프 상태를 보면서 지도를 함께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러한 압력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림프 도수 배출법을 시행을 하였을 때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도달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방향까지 이제 검사 영상을 획득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마커 펜으로 환자의 어떤 그 림프 지도를 그리게 되고, 이후에 이제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환자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피부 역류라고 말씀드렸듯 이런 피부 역류가 림프 부종 환자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보상 반응 또는 림프 부종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양상이기도 한데요. 환자에게서 보이는 다양한 피부 역류 양상에 따른 치료를 어떻게 차별화하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분에서 보이는 피부 역류 패턴의 경우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렇게 하얀 피부 역류의 근위와 원위부 쪽에는 이렇게 기능적인 림프관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환자분에게는 이 피부 역류 패턴은 그 기능적인 림프관과 림프관을 연결을 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피부 역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 부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압박 치료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패드를 덧대서 압박 강도를 조금 더 올려준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환자를 보시게 되면 이 분은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왼쪽 분과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분은 임상적으로 쭉 검사를 하면서 판단을 해보면 이분은 이미 기능적인 림프관들은 거의 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림프가 그 림프관의 바깥쪽에 있는 피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는 사실은 거의 압박 치료에 준한 압력으로 도수림프 배출법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림프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가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분은 도수림프 배출법보다는 오히려 붕대요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시행하실 것을 교육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의 병변에서도, 즉 다리인데 하나의 다리인 병변에서도 아래쪽은 굉장히 이렇게 손으로 훑기만 해도 림프 흐름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타구니 회음부 쪽에서는 이렇게 피부 역류가 진행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만약에 도수림프 배출법을 교육을 할 때는 아래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순서는 똑같지만 아래쪽 방향은 조금 더 얕은 방향으로 하지만 이런 림프관이 확인되는 부위를 따라서 림프 마사지를 하고 이 회음부 근처에서는 조금 더 센 압력으로 도수 림프를 해야지 이제 효과적으로 림프가 배출될 수 있다라고 교육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림프 배출 통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림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림프절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림프가 배출되는 통로도 역시 환자마다 다 다르고 그것을 우리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환자들 케이스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분은 상지 림프 부종 환자이시고 이렇게 전완부 쪽은 피부 역류가 꽤 진행을 한 상태로 보이지만 상완부 에서 겨드랑이 애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선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보통 정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측을 통해서 이 내측에 있는 우리 애가부에 있는 림프절로 배출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통로이고요. 이분의 경우는 상완부에서도 외측에서도 또 하나의 이런 선이 확인이 되고 외측으로 형성된 또 다른 이 대체 경로가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러한 통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림프 배출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환자에게 잘 교육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환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상지인데 상지 쪽에 마사지를 이렇게 하면 여기 쇄골의 위쪽에 보이는 쇄골 상방의 림프절이 이렇게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면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애과부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지만 이분의 경우는 이렇게 쇄골 위쪽에 대체 경로로 확인이 되는 쇄골 상방의 림프절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같이 확인을 드리면서 이제 상지 마사지 그리고 이쪽 부위에도 마사지를 그 전에 함께 시행을 하도록 교육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요분 경우는 이제 역시 상지 환자분이고 이 주로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애가부 쪽은 피부 역류가 많이 진행을 하여서 이쪽 통로는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반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이 바깥쪽을 통해서 삼각근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 쪽으로 마사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이제
가슴 흉골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이분의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 반대측으로 있는 정상측 외갑으로 흐르는 방향 확인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처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창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후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이제 저출력 레이저 치료, 작년부터 수가가 생겨서 이제 많은 병원들에서 치료를 도입을 하고 계시고, 또 림프 부종 치료 도구가 참 아직은 부족한 실정에서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희도 이제 장비를 도입을 하여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이제 의료진조차도 사실 이 기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제한된 시간에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아직은 이제 시행한 부위나 뭐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또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이게 제일 많은 그 프로토콜 방법은 환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라인데, 사실 애과부에 있는 대부분의 그 림프절을 제거한 환자에게 이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과연 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시 이것을 어떤 환자의 영상 기반 진단을 통해서 환자에게 맞는 길을 찾아서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몇 가지의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간단히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결과를 가져와 보면은, 어쨌든 이 피부 역류 부위이죠. 그러니까 피부 역류 부위에 국소적으로 또는 가장 좀 병변에서도 가장 딱딱하고 섬유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위에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그런 임상 연구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요. 결과에서 이제 그룹 간 비교해서 다른 군들에 비해서 이 치료 후에 유의한 호전을 보였고, 그룹 안에서도 이 LTU, 그러니까 저출력 레이저를 시행한 환자가 어떤 치료 부위의 어떤 섬유 엘라스티시티, 탄성도에 호전을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이후에 적어도 국내에서 환자들이 가장 적절하고 맞는 방법으로 이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이외에 뭐 이제 호흡 치료나 다른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들 역시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한 뭐 연구들도 앞으로 진행할 과정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추후에 또 환자분들에게도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는 그건데, 이제 어쨌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의료진들이 림프 부족에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좋은 치료를 시행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는 부분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또 이후에 치료를 따라가고자 하는 순응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자 설문을 한 뭐 외국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림프 부종 학회를 뭐 이제 교수님과 필두를 하여서 앞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좋은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새로운 연구라든지 결과들이 있으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